안녕하세요. 서민 탈출을 꿈꾸는 엑시트 플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공부를 하면서 엑시트 플랜과 꿈을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한 경제전망 알아보기인데요.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는 지난 11월에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투자에 있어 우리 엑시트 플랜에서는 거시 경제에 대한 파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개별 종목을 투자함에 앞서 전반적인 거시 경제를 파악하고 투자를 하신다면 선택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에서는 각종 연구 보고서 및 통계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주기적으로 접속하여 찾아보신다면 정말 양질의 데이터를 무료로 볼 수 있으니 앞으로 우리 엑시트 플랜 시청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0일 EP 위클리 스페셜입니다. 올 겨울 접어들어 가장 추웠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도 연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12월 20일 EP 위클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목차입니다. 먼저 시나리오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경제 전망에 대한 요약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외 여건 점검 자료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거시 경제 전망에 대해 알아보며 마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시나리오별 한국은행에서 전망한 세계 및 국내 경제 성장률입니다. 먼저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세계 경제는 내년 하반기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국내에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올 겨울 지속되며 이후에는 국제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세계 경제는 2021년에는 4.8%, 2022년에는 3.7% 성장을 예상하며 국내 경제는 2021년 3.0%, 2022년에는 2.5% 성장을 예상합니다. 다음은 낙관 시나리오입니다. 세계 경제는 2021년 상반기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 국내에서는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빠르게 진정될 것을 예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세계 경제는 21년에는 6.1%, 22년에는 4.6% 성장을 예상하며 국내 경제는 21년 3.8% 성장, 22년에는 3.1% 성장을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관 시나리오입니다. 세계 경제는 22년 말경에나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국내에서는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더디게 진정될 것을 전제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세계 경제는 21년 3.4% 성장, 22년에는 2.8% 성장을 예상하며 국내 경제에서는 21년 2.2%, 22년에는 1.9% 성장을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에 대한 요약된 표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시나리오 중 기본 시나리오를 전제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금년 중 마이너스 1.1%, 2021년과 22년에는 각각 3.0%, 2.5%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라 하였습니다. 국내 경기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 양호한 투자 흐름 지속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 소비는 금번 코로나19 재확산, 가계의 소득 여건 개선 지연 등으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IT 부문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간 이연된 비IT 부문 투자도 재개되면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건설 투자는 토목 부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거용 건물의 부진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상품 수출은 글로벌 경기와 함께 상품 교역도 회복되면서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향후 성장 경로는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백신, 치료제 상용화 시기, 반도체 경기 향방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취업자 수는 2020년 중 20만 명 감소한 후 21년, 22년 중 각각 13만 명, 21만 명 증가할 전망입니다. 사실상 올해 감소한 취업자 수가 다 회복되려면 2022년은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당분간 고용 부진이 지속되겠으나 내년에는 대면 서비스 수요 회복, 제조업 업황 개선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라 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0.5%에서 21년과 22년에는 각각 1.0%, 1.5% 점차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는 국내 경기가 개선되고 국제 유가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중 각각 650억, 600억, 580억 달러로 전망인데요. 올해는 서비스 수지, 즉 여행 운송 서비스를 중심으로 적자폭이 축소되었으나 내년부터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서 적자폭이 확대되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라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외 여건 점검 파트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세계 경제가 일시적으로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겠으나 이후 완만한 개선 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다 합니다. 지금까지 선진국의 소비 회복과 중국의 투자 확대로 개선되다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선세가 다소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요국의 경기 부양 정책, 글로벌 투자 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백신 접종 또한 일부 국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의 변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경기 선행지수 및 글로벌 PMI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선행지수와 글로벌 PMI 지수는 각각 기준치가 100, 50이며 기준치보다 상회하는 숫자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이후 기준치를 하회하다 글로벌 PMI 지수는 최근 기준치 50을 상회하고 있으나 경기 선행 지수는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경기 선행 지수 수치까지는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각 기관에서의 예상치가 있으나 5개 IB 평균을 살펴보시면 2019년에는 3.0%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년 예상치는 마이너스 3.7%, 21년에는 5.6%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계 상품 교역량 및 세계 교역 신장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교역은 해외여행을 중심으로 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나 상품 교역은 감소폭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상품 교역을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미국 경기 예상입니다. 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최근 경제 활동이 일부 제약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 부양 정책이 성장을 다시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 등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로 지역인데요. 유로 지역은 9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방역 조치가 강화되며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향후 ECB의 추가 완화 정책, EU 경제회복기금 집행 등으로 경기가 다시 개선 흐름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입니다.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확산으로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인데요. 향후 소비 부진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점차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인프라 및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소비가 개선되며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향후 쌍순환 방식 성장 전략 추진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쌍순환 정책이란 내수 확대와 함께 내외 개방을 더욱 확대하여 양방향으로 성장 전략을 펼치겠다는 것인데 미중 갈등의 심화, 그리고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은 여전한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흥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며 개선 흐름은 다소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세안 5개국은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개선 속도는 완만할 전망이며 인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된 가운데 봉쇄 조치 완화, 대규모 경기 부양책 등으로 완만히 개선될 전망입니다. 브라질은 대규모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며 러시아는 저유가의 지속,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개선세가 주춤할 전망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정 지출 관련입니다. 금년 중 재정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12% 증가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66.8조 원 규모의 4차례 추경
편성이 재정 지출을 크게 확대한 것이 주 요인인데요. 21년 재정 지출은 4차례 추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0.2% 늘어날 전망이며 22년에는 7.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관리 재정 수지는 적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며 21년, 22년에도 큰 폭의 적자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주택 매매 가격은 정부의 6월 17일,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8월 4일 수도권 공급대책 등 주택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지만 10월 중순 이후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 가격 상승으로 전세 수요 일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한 매매 수요로 전환되고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이 주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전세 가격은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었는데요. 수도권 아파트 전세 수급 동향 지수는 10월 119.1로 15년 11월 122.1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 수급 동향 지수는 100 초과 시 수요가 공급보다 큰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얼마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지 느낄 수 있네요. 내년 이후 주택 매매 가격은 입주 물량 감소, 전세 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겠으나 부동산 세제 강화의 영향이 현실화되어 상승폭은 점차 둔화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19.3만 호, 내년 13.4만 호, 내후년 15.6만 호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에 비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2030년까지 현재의 60%에서 70% 수준에서 90% 수준까지 상향한다고 하니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주택 전세 가격은 수급 불균형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당분간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지금부터는 거시경제 전망 파트인데요. 먼저 민간 소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소비는 금년 3분기 중 코로나19 재확산, 긴 장마 등의 영향으로 개선 흐름이 약화되었는데요. 향후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가계의 소득 여건 개선 지연, 그리고 보건 리스크에 대한 우려 등으로 회복세는 더딜 것으로 전망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을 살펴보면 3분기 전체 근로사업소득의 감소폭은 줄었으나 저소득층의 경우 큰 폭의 감소를 지속 중이라 저소득층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계 경제활동이 감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코로나 확산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소비 심리의 빠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문별로는 재화 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지만 대면 서비스와 국외 소비는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정부 지원 정책, 코로나19 이후 저축 증대 등은 향후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설비 투자입니다. 향후 설비 투자는 IT 부분의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간 이연된 DIT 부분 투자도 재개되면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IT 부분은 향후 반도체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견조한 투자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DIT 부분은 글로벌 경기 부진이 완화되면서 신성장 부문 육성, 유지 보수 등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인데요. R&D 투자는 내년 중 기업 매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비대면 수요 확대, 정부 R&D 예산 증가 등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는 신기술 기반 소프트웨어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건설 투자는 품목 부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거용 건물의 부진도 완화되면서 내년 중 증가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주거용 건물은 최근 선행지표, 주택착공, 수주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점차 회복될 것을 예상하며 비주거용 건물은 상업용 건물이 부진하겠으나 공업용 건물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목은 정부의 SOC 예산 확대 기조가 이어지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다음은 대외 거래 파트인데요. 상품 수출은 글로벌 경기와 함께 상품 교역도 회복되면서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관 수출의 경우 IT 수출은 전방산업 수요 회복으로 반도체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BIT 수출은 석유류, 수요 단가 모두 회복되면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경제 성장 파트인데요. 성장에 대한 지출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 기여도는 금년 중 크게 축소된 후 내년 중 큰 폭으로 반등하고 수출 기여도는 금년 중 큰 폭의 마이너스에서 내년 중 증가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향후 성장 경로의 경우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요. 상방 리스크로는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의 조기 상용화, 두 번째는 국내외에서의 추가적 경기 부양 정책, 세 번째, 글로벌 무역 환경 개선이 이었으며 하방 리스크로는 첫 번째,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 가속화, 두 번째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세 번째는 미중 갈등 심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 파트인데요. 취업자 수는 근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당분간 고용 부진이 지속되겠으나 내년에는 대면 서비스 수요 회복, 제조업 업황 개선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제조업 고용은 대내외 수요 회복에 따른 업황 개선으로 감소폭이 축소될 전망이며 서비스업 고용은 대면 서비스 수요 회복으로 숙박 음식, 도소매, 교육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자 수는 금년 중 20만 명 감소하고 21년 및 22년 중 각각 13만 명, 21만 명 증가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감소한 취업자 수는 22년에야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다음은 물가 파트인데요. 향후 소비자 물가는 국내 경기가 개선되고 국제 유가도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는 정부 정책 측면의 물가 하방 압력 축소, 최근의 전 월세 상승세 등도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 중 0.5%에서 21년과 22년에는 각각 1.0%, 1.5% 점차 높아질 전망이며 식료품, 에너지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도 금년 중 0.3%에서 21년과 22년에는 각각 1.0, 1.3%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경상수지 파트입니다. 금년 중 경상수지는 서비스 수지 적자폭 축소 등으로 흑자 규모가 확대되겠으나 내년에는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다시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상품 수지는 금년 중 지난해에 비해 흑자 폭이 축소되고 내년에도 유가 상승 등으로 흑자 규모가 소폭 줄어들 전망이며 서비스 수지는 금년 중 여행, 운송 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축소되겠으나 내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20년, 21년, 22년 중 각각 650억, 600억, 그리고 580억 달러로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서민 탈출을 하는 그날까지 엑시트 플랜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내용을 담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엑시트 플랜에게 큰 힘이 됩니다.